회장님, 정말 시니어 사원이 되시겠다고요? 박 실장은 깜짝 놀라 물어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선택한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직접 봐야겠어. 복지관의 건장한 체격에 새 4명의 무리가 들어왔고 그 공기가 무거워져서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EPD의 이야기 사채업 회장의 며느리가 시작됩니다.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늘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무료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한도연은 서울을 내려다보는 빌딩 꼭대기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남자였다. 통유리 밖으로는 빛나는 간판과 자동차 불빛이 개미처럼 기어다녔다. 그는 그 풍경을 오래 보아왔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집에 불이 꺼지는지 직접 보고 만든 사람 중 하나였다. 한때 사람들은 그를 한국 최고의 사채업 회장이라고 불렀다. 그에게는 빚진 사람들의 이름 리스트가 있었고 잃어버린 사람들의 얼굴 리스트는 없었다. 그는 그 사실을 오랫동안 이상하게도 편안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그날 아침 책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가 그의 시선을 끌었다. 검은 봉투, 깔끔한 글씨. 한민우. 그의 아들 이름이었다. 그는 잠시 봉투를 손가락으로 쓸어보다가 조심스럽게 뜯었다. 안에는 청첩장과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께 직접 말씀드리기에는 아직도 어색해 이렇게 먼저 편지로 전합니다.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상대는 이서진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이용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조만간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민우 올림. 한도연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누군가를 이용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찌릿하게 박혔다. 사무실 문이 두드려졌다. 들어오지. 야윈 얼굴에 박 실장이 들어왔다. 회장님, 방금 아드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찾아뵙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 바로 오라고 하지. 박 실장이 나가고 문이 닫혔다. 한도연은 여전히 편지를 쥔 채로 창밖을 바라봤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키 큰 청년 하나가 들어왔다. 단정하게 입은 정장, 하지만 어디선가 완강한 표정이 느껴지는 얼굴. 그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그래. 민우야. 잘 지냈냐? 간단한 안부가 오갔다. 둘 사이에는 수년간 쌓인 말하지 못한 공기가 두꺼운 먼지처럼 떠 있었다. 편지는 잘 읽으셨나요? 읽었다. 놀라셨겠죠. 놀랄 만큼 관심이 없던 것도 아니야. 한도연의 눈이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서진이라고 했지. 오늘 같이 오는 줄 알았다. 아직은 아니에요. 민우가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다. 서진이는 아버지 성함을 듣고도 쉽게 찾아뵙겠다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한도연이라는 이름 때문에 힘들어진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진이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때 직접 오겠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데려오고 싶지 않았어요. 한도연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다. 그래. 그런 사람이구나. 아버지, 민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서진이를 사람으로 봐주세요. 제가 선택한 사람을 시험대 위에 올리지 말고요. 그 말은 분명했지만 오래 굳어있던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아직 힘이 약했다. 사람을 보는 건 내 일이었다. 민우야.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볍게 인사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다음번에는 서진이와 함께 오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한도연은 박 실장을 불렀다. 박 실장, 네, 회장님. 이서진. 출신, 직업, 가족, 지금까지의 행적.
찾아봐. 알겠습니다. 단, 공식적인 라인 말고 조용히 알아봐. 내가 사람을 잘못 보는 날은 아직 한 번도 없었거든. 그의 말 안에는 오래된 자신감과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며칠 후, 박 실장이 서류철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알아본 내용입니다. 말로 해봐. 이서진 만 32, 사회복지사입니다. 마포구 푸른빛 노인복지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대학 때부터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충당했습니다. 가진 것 없군. 네. 형제자매 없이 혼자입니다. 빚도 없습니다. 오히려 복지관 어르신들 간병비나 병원비를 조금씩 도와준 기록이 있습니다. 본인 형편도 빡빡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월세 원룸에 살면서 저녁에는 편의점 알바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한 점? 우리 회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도연의 손가락이 책상 위에서 멈췄다. 복지관 어르신들 중에 우리 회사로부터 대출 받았다가 집을 잃을 뻔한 분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며 이서진 씨가 사람보다 돈을 먼저 보는 회사는 언젠가 사람들한테 심판받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꽤 뜨거운 사람이더군요. 싸울 땐 앞에서 싸우고 올 땐 혼자 숨어서 온다고. 한도연의 입가가 비틀렸다.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구나. 회장님? 내 아들이 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그럼 복지관으로 직접 가시겠습니까? 그냥 가면 다들 굽신거리며 준비하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신분을 숨길 거다. 어떤 식으로요? 한도연은 창밖을 한번 바라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평생 거래와 협상에서 이겨온 사람의 표정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시니어 인턴. 요즘 정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있지 않나? 내 나이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겠지. 회장님, 직접요? 그래. 한도연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그 아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어떻게 약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지. 내가 직접 며칠은 지켜보고 싶다. 박 실장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름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한동수. 은퇴한 공장 관리자로 하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어야 볼 수 있을 것 같군. 며칠 뒤 푸른빛 노인복지센터 1층 자동문이 열렸다. 늦겨울 바람을 들이밀며 낯선 노인이 한 명 들어섰다. 약간 구부정한 어깨, 잿빛 코트, 모자를 눌러 쓴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안녕하세요. 무엇 도와드릴까요? 안내 데스크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시니어 인턴으로 오라고 해서요. 한동수라고 합니다. 아, 네. 오늘 오시는 분이시군요. 잠시만요. 직원이 안쪽으로 뛰어 들어갔다. 팀장님, 오늘 새로 오신 어르신 도착하셨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빠르게 걸어 나왔다. 검은 단발머리, 밝지만 피곤이 살짝 묻은 얼굴. 눈빛은 또렷했고 작은 명찰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서진. 안녕하세요. 푸른빛 노인복지센터의 이서진입니다. 어르신이 오늘부터 같이 일하실 분이시죠?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죠? 우선 따뜻한 차 한 잔 드리고 간단한 안내부터 드릴게요. 서진은 그를 아주 자연스럽게 대했다. 돈 많은 후원자도 아니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도와주러 온 어르신 한 명으로. 한도연은 눈을 찌푸렸다. 하지만 그 찌푸림 안에는 어색한 감탄이 조금 섞여 있었다. 따뜻한 차가 앞에 놓이고 서진이 설명을 시작했다. 어르신, 여기서는요. 크게 세 가지 일을 도와주시면 돼요. 어르신들 말벗대어 드리기, 식사 배식 도와드리기, 그리고 가벼운 환경 정리요. 힘든 일 시키진 않을게요. 몸 상태 안 좋으시면 바로 말씀하시고요. 돈은 얼마나 줍니까? 아, 지원금이요? 한 달에 이 정도 나올 거예요. 많진 않죠. 그럼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 돈 받고 이런 거 하려는 노인이 있나? 서진이 잠시 웃어 보였다. 돈보다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혼자 집에 계시는 것보다 여기 나와서 다른 분들이랑 이야기 나누시는 게 더 좋으니까요. 어르신도 혹시 그런 마음이신가요? 그냥 할 일이 없어서요. 그 이유도 좋아요. 우리 복지관은 할 일 없는 분들 환영해요. 장난 섞인 말투였지만 눈빛은 진심이었다. 한도연은 그 눈빛이 사기꾼들의 눈빛과 얼마나 다른지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첫날의 일은 익숙지 않았다. 복지관의 시간은 그의 회사와는 전혀 다른 리듬으로 흘렀다. 점심시간 그는 배식대를 함께 지켰다. 어르신, 밥 많이 드셔야 돼요. 오늘 된장찌개 맛있어요. 서진 양, 나 오늘은 밥 조금만. 어제도 그러시더니 또 그러시네. 그럼 밥은 조금. 반찬은 평소대로 드릴게요. 서진은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어르신들을 챙겼다.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한 어르신, 괜찮으세요? 팔은 좀 어떠세요? 이거 괜찮아. 이 정도야. 근데 자네는 어쩜 맨날 피곤한 얼굴이야. 피곤해도 어르신들 얼굴 보면 힘나요. 그 말은 교과서적인 위로처럼 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한도연은 이상하게도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 잠깐 쉬는 시간 서진이 한도연에게 다가왔다. 한 어르신, 많이 피곤하셨죠? 에이, 이 정도야 뭐. 처음이면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어르신이 짜증 한 번 안 내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내가 언제 짜증을 안 냈다고. 그는 투덜거렸지만 가슴 어딘가가 살짝 간지러웠다. 이렇게 정면에서 고맙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면서 그는 복지관의 리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어르신들 사이의 작은 다툼, 병원 검진, 약 봉투 정리, 상담 대기. 지루해 보이지만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한 날들이었다. 어느 날 오후 한 어르신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 서진 양, 나 지난달 병원비 또 밀렸대 어떡해. 작은 상담실 옆에서 들리는 울먹이는 목소리에 서진이 급히 뛰어들어갔다. 한도연도 무심코 발걸음을 옮겼다. 어르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아들놈이 빚을 져서 도망가 버렸어. 그때 그 사채 회사 사람들이 집에 와서 문도 떼어가고 그러고 나니까 병원비도 못 내겠고 나 이제 어떡하냐. 그 사채 회사 이름 기억하세요? 그게 뭐더라 한뭐. 그 이름이 나오기 전 한도연의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가슴이 둔탁하게 내려앉았다. 괜찮으시면 서류 좀 가져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같이 한번 볼게요. 잠시 후 구겨진 서류 몇 장이 상담실 책상 위에 올려졌다. 굵은 글씨로 찍힌 회사 로고. 한도금융. 자신이 세운 회사 이름이었다. 서진이 서류를 꼼꼼히 훑었다. 이 이자는 말도 안 되게 높네요. 뭐락하더라 안 갚으면
집이랑 이거저거 다 가져간다 카던디. 어르신의 손이 떨렸다. 어르신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는 법률구조 쪽에 연락해 볼게요. 혼자 싸우지 마시고 저랑 같이 알아봐요. 서진 양나 같은 늙은이 때문에 자네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니가. 고생 아니에요. 어르신 같은 분들 계시라고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한도연은 숨을 삼켰다. 자신의 회사 이름이 적힌 서류, 그 앞에서 울고 있는 노인,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이서진. 누군가를 이용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민우의 편지 속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사채 계약서 위에 찍힌 도장, 그 도장을 찍던 손들의 떨림, 그리고 무심코 규정대로 하라고 말하던 자신의 목소리. 하지만 아직 그 모든 게 단지 불편함일 뿐 변화를 결심하게 만들 정도의 통증은 아니었다. 변화의 결정적인 날은 생각보다 거칠게 찾아왔다. 그날 오전 복지관은 조금 소란스러웠다. 몇몇 어르신들이 예약도 없이 급히 모였다. 누군가가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쪽에서 또 사람 보냈다던데. 어디서요? 그 사채 회사에서 여기까지 찾아왔다던디. 이야기를 듣던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느 회사인지 혹시 이름 들으셨어요? 어르신이 잘은 모르는데 전에 봤던 서류랑 같다고.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오늘 상담 있으신 분들 제가 하나씩 다시 확인해 볼게요.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들 오면 절대 혼자 만나지 마세요. 무조건 저 먼저 찾으셔야 해요. 아셨죠? 근디 자네 혼자서 괜찮겠나? 괜찮아요. 저 혼자 아니에요. 서진의 말에 복지관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시니어 인턴 한동수 역시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점심시간 직전 복지관 앞 자동문이 열렸다. 검은 패딩과 점퍼를 입은 젊은 남자 셋이 들어왔다. 그들은 주변을 휙 둘러보며 건성으로 안내 데스크에 말했다. 여기 어르신 계시죠? 가족분들 좀 만나야겠는데요. 직원의 표정이 굳었다. 어디에서 오셨죠? 가족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는 빚 정리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 말투는 한도연에게 익숙했다. 지방지점에서 흔히 쓰는 표현. 그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언어였다. 안쪽에서 서진이 빠르게 걸어 나왔다. 안녕하세요. 복지관 팀장 이서진입니다. 혹시 어느 기관에서 오셨는지 먼저 신분 확인부터 해야. 우린 기관 아닙니다. 회사죠, 회사. 한도금융 아십니까?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공기가 딱딱해졌다. 옆에 서 있던 한도연의 손이 바지 주머니 안에서 움찔했다. 서진은 눈을 가늘게 떴다. 네, 압니다. 그런 말 길게 할 필요 없겠네요. 어르신 가족분 여기 상담 다니시죠? 빚 정리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그런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빚 문제로 오신 거면 정식 절차로 법률 상담을 하시든지 여기 어르신이랑 저랑 먼저 상의하셔야 해요. 복지관 안에서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계셔야 합니다. 아가씨, 우리가 위험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중 한 남자가 비웃었다. 네, 대답은 단호했다.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충분히 위험해 보입니다. 남자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이 아가씨 말 좀 세네? 나이도 많이 안 먹은 것 같은데 세상 물정은 아나 몰라. 뒤에서 다른 남자가 거들었다. 빚진 놈이 어디서 숨어 지내는지 우리가 몰라서 안 오겠습니까? 여기서 상담받는다는 거 다 알고 왔어요. 정리할 거 있으면 여기서도 할 수 있죠 뭐. 그들은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복도 끝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던 어르신 몇 명이 불안하게 서로를 바라봤다. 한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수없이 승인했던 현장 방문 보고서를 떠올렸다. 보고서
위의 글자와 눈앞의 현실이 한 장면으로 겹쳐졌다. 서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여기는 공공복지시설입니다. 어르신들 계시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큰 소리 내시면 업무 방해입니다. 업무 방해야? 그럼 어르신들 빈 목 같게 막는 것도 업무입니까? 저희는 어르신들이 사람답게 사시도록 돕는 일이 업무입니다. 말이 점점 팽팽해졌다. 한 남자가 코웃음을 치며 한 발 더 다가왔다. 아가씨, 세상 그렇게 예쁘게만 보다가 크게 다치는 수 있어요. 그 순간 한도연이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섰다. 여보게,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공기를 잘랐다. 여긴 그런 말하러 올 데가 아니야. 이 양반이 또 누구십니까? 여기서 몇 달 봉사한 사람일세. 우리 같은 늙은이들 겨우 숨 붙이고 쉬러 오는 데야. 당신들 같은 젊은 것들이 시끄럽게 만들어서야 되겠나. 남자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좋은 말로 할 때 비키십시오. 우리도 일해야 먹고 삽니다. 일이면 좀 조용히 하지. 뭐요? 남자가 한도연의 어깨를 밀쳤다. 순간 그는 뒤로 휘청했지만 가까스로 버텼다. 서진이 놀라서 외쳤다. 그만하세요. 그녀는 서둘러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어섰다. 지금 어르신 밀치신 거 CCTV 다 찍혔어요. 이렇게 하시면 저희도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든 뭐든 해보시죠. 남자가 코웃음을 쳤다. 우리 뒤에는 누가 있는지 몰라서 일어나 본데. 누가 있는데요? 서진이 물러서지 않았다. 한도금융 회장님이 뒤에 계십니까? 그분이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시하셨나요? 순간 남자들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아가씨, 그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서진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 이름으로 울었던 사람을 너무 많이 봐서 함부로 입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만은 그 이름으로 사람들 겁주지 마세요. 복지가 난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한도연의 머리가 새하얘졌다. 이름을 듣고 움찔한 건 부하들이었지만 가슴 깊숙이 가장 깊게 박힌 건 자신이었다. 남자들 중 하나가 욕설을 내뱉으려는 찰나 막혀있던 문장이 튀어나왔다. 그만둬라. 낮지만 절대적인 명령조의 목소리. 세 남자의 눈이 동시에 돌아갔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할아버지? 그만두라 했다. 여긴 내들이 발로 차고 돌아다닐 때가 아니다. 아니, 이 양반이 진짜. 남자 하나가 성큼 다가와 한도연의 얼굴을 똑바로 보려는 순간 그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눈이 마주쳤다. 그들은 알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다. 신문, 기사, 비공개 회의에서 멀리서 본 얼굴. 회사의 꼭대기층에서 한 번쯤 마주쳤던 절대 함부로 볼 수 없는 사람. 저 팀장님, 한 남자가 잠시 동료를 불렀다. 야,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누구? 야, 혹시 말끝이 흐려졌다. 입술이 떨렸다. 회장님 아니십니까?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서진의 눈도 직원들의 눈도 커졌다. 복지관 복도는 갑작스러운 정적에 휩싸였다. 한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서서히 떴다. 숨기려던 가면이 생각보다 빨리 벗겨졌다. 그래, 그는 피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래. 나다. 남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장님, 여긴 어쩐? 너희들 본사에 보고도 안 하고 여기까지 내려왔지? 저 그게 아니라. 내 이름 팔아서 이런 데까지 와서 사람 겁주고 있었지?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오히려 더 무서웠다. 밖으로 나가. 회장님, 그래도 이번 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나가라 했다. 이 시설과 이 사람들한테 더 이상 손대지 마. 내가 직접 말했어. 기억해. 남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로를 쳐다보더니 허둥지둥 문 쪽으로 물러났다. 회장님, 저희는.
오늘 일 한마디라도 더 하면 그때는 회사 사람이 아니라 침입자로 상대해 주지. 그 말에 그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다.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지관 안에 길게 울렸다. 남아있는 사람들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이제 더 이상 한동수가 아닌 한도연에게로. 서진의 손이 살짝 떨렸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회장님이라고 하셨나요? 한도연은 고개를 돌려 서진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당황과 분노와 설명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동시에 실려 있었다. 미안하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그런 말을 했다. 내가 누구인지 숨겼어. 처음부터 왜요? 사람을 보고 싶었어. 내 아들이 선택한 사람을, 그 사람 곁에 어떤 사람이 모이는지, 어떻게 약한 사람들을 대하는지, 내 이름 없이도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래서 시니어 인턴으로 들어오신 겁니까? 그래. 처음부터 저를 시험하시려고요? 처음엔 그랬지. 정직한 대답이었다. 서진의 눈에 실망과 분노가 번졌다. 어르신인 줄 알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들으셨겠네요. 그래서 더 미안하네. 저는요. 서진의 목소리가 조금 더 떨렸다. 어르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사채업이 사람을 얼마나 부수는지, 회장님 회사 이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울렸는지, 그게 다 들으셨겠네요. 응.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하셨네요. 한도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복지관 안은 조용했다. 복도 끝에서 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까 우리 한 어르신 안 다쳤지? 그 한마디가 굳어있던 공기를 조금 풀었다. 서진이 고개를 돌려 어르신들을 향해 억지로 웃어 보였다. 괜찮아요, 어르신들. 조금 놀라긴 했지만 아무도 다친 사람은 없어요. 걱정 마시고 안에 들어가서 쉬세요. 이 일은 제가 잘 정리할게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안쪽으로 들어갔다. 남은 건 서진과 한도연, 그리고 복지관 직원 몇 명뿐이었다. 서진이 겨우 숨을 고르고 물었다. 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래. 오늘 여기서 벌어진 일 보고도 정말로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한도연은 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방치해왔던 문 하나를 강제로 열어버렸다. 그날 저녁 그는 복지관 옥상에 혼자 서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왔다. 아래에서 웃고 떠드는 어르신들 소리, 서진과 직원들이 정리하며 나누는 짧은 농담들.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다. 이 사람들은 매일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아직도 서로를 믿으려 하고 있구나. 그는 갑자기 오래전 한 장면이 떠올랐다. 집을 잃게 된 젊은 부부. 아이가 울고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언젠가 이런 날 후회하실 거예요. 난 후회 안 하는 사람이라오. 그때는 자신있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인정했다. 나는 이미 수없이 후회하고 있구나. 다만 그 후회를 직시하지 않으려고 눈을 돌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복지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서진이 옥상으로 올라왔다.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이 시간까지 남아 있었나? 오늘 일은 제가 정리해야 하니까요. 어르신들 많이 놀라셨거든요.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진이 난간에 기대며 말했다. 아까 회장님이 막아주지 않으셨으면 진짜 경찰서에서 보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랬겠지. 그래도 전 회장님께 화가 나요. 알고 있다. 오늘 일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더 가라앉았다. 이런 사람들이 회장님 이름을 들먹이며 여길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셨다는 게 더 화가 납니다. 한도연은 말없이 서진 옆에 섰다. 시야 아래로 복지관 마당이 내려다 보였다. 나도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봤네. 뭐려? 내 이름이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내가 만든 회사가 어떤 얼굴을 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지.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동안 난 서류만 봤다. 잔액, 연체율, 손익, 그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만 믿고 살아왔지.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숫자 뒤에 이렇게나 많은 얼굴이 있는 거였더군. 회장님, 날 용서해달란 말은 쉽게 안 하겠다. 그럴 자격도 없고. 다만, 한 가지만 묻고 싶네. 뭔데요? 이제라도 덜 아프게 만드는 쪽으로 바꾸려 하면 너무 늦은 건가? 서진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흔들리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늦었다는 말은 피해자들만 할 수 있어요. 제 입으로는 아직 늦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뭘로 말할 수 있나? 보고 싶어요. 뭘? 회장님이 진짜로 바꾸려고 하는지, 사람들 덜 아프게 하려고 본인이 가진 걸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서진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요. 한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바뀌는지 지켜보게. 지켜보는 건 제가 아니라 회장님 자신일 거예요. 그 말은 조용히 박혔다. 그날 이후 한도연의 발걸음은 두 곳을 오가기 시작했다. 하나는 늘 그랬듯 자신의 회사, 그리고 다른 하나는 푸른빛 노인복지센터. 회사에서는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다. 지방 지점 몇 군데를 먼저 정리합시다. 정리라니요, 회장님? 수익이 가장 높은 곳들입니다. 가장 높은 이유가 뭔지 내가 이제야 알겠거든. 임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받는 상품을 없앤다. 이미 그런 조건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 계약도 재검토해. 원하면 재조정해주고 그러면 손해가. 손해보자고 하는 게 맞다. 카페 뒤에 떨어지는 그 한마디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소리였다. 지금까지 내가 번 돈 중 상당수는 사실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돌려줄 수 있는 만큼은 돌려줘야지.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복지관 쪽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그래. 거기에서 많이 배웠다. 한도연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담담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돕는 일이 뭔지 내 나이 먹고 이제야 좀 알 것 같다. 한편 복지관에서는 서진이 바쁜 하루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면 가끔 몰래 서류를 정리해주고 어르신들 교통비를 본인 카드로 대충 긁어버리는 시니어 인턴이 어느 날부터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다는 거였다. 다시는 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나도 그럴 줄 알았네. 왜 다시 오셨어요? 사람이 덜 아프게 살 수 있는지 직접 보라며. 서진은 피곤한 얼굴로 웃었다. 그럼 오늘은 설거지부터 도와주실래요? 어르신들 식판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도와주는 건 좋은데 내가 설거지하는 건 우리 회계팀이 보면 싫어하겠군. 회장님, 여기선 시니어 인턴이에요. 회계팀이 아니라 제가 결정합니다. 한도연은 마지못한 척 웃으며 고무장갑을 꼈다. 그 작은 설거지 소리가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숫자들의 사각거림과 겹쳐 들렸다. 그리고 어느 날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한 가지 더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게 있습니다. 뭔데? 예전에 사모님 찾으려고 하시던 거 말씀하셨었죠. 그 이름이 다가오는 순간 한도연의 가슴이 다시 둔탁하게 내려앉았다. 연주. 네. 지금은 지방 작은 도시에서 조용히 지내신다고 합니다.
책방을 하신다고.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변화들이 그 사람 눈에도 조금이라도 보일까? 서진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조용히 대답했다. 그건 직접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말로는 아무것도 안 믿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가 보려고 한다. 한도연의 눈빛은 예전처럼 숫자를 계산할 때의 날카로움이 아니었다. 대신 무서움을 억지로 누르고 한 발 내딛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민우 결혼식에 그 사람과 함께 서보고 싶다. 회장님, 서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 자리에서 회장님이 오늘까지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후회는 이미 너무 많이 했네. 그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안에는 처음으로 조금의 안도가 섞여 있었다. 이제부터는 덜 후회하면서 사는 법을 배우고 싶을 뿐이야. 민우의 결혼식 날, 식장 한쪽에는 조용히 앉아 있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한도현 그리고 오래전 집을 떠났던 그의 아내, 윤현주.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말들이 남아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말 위에 단 하나의 장면이 가장 중요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걸어오는 이서진. 그 앞에서 묵직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한민우. 주례자의 말이 끝나고 민우가 부모님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한도연의 가슴은 일순간 꽉 차올랐다. 연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서진이 곁에서 민우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우리 덜 아프게 살자. 민우가 조용히 웃었다. 그럴 수 있을까? 최대한 노력해 보는 거죠. 우린 시작부터 그렇게 다짐한 사이니까요. 그들의 약속을 바라보며 한도연은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었다. 나는 내 아들의 며느리를 시험하려고 했지만 결국 시험 받은 건 나였구나. 후회로 가득한 과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위에 조금씩 다른 색의 기억들이 덧칠되고 있었다. 복지관에서의 설거지 소리, 노인들의 웃음소리, 서진의 거친 숨소리와 단단한 눈빛, 그리고 오늘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들려오는 웃음과 울음. 그 모든 소리가 섞여 그의 마음 한가운데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다. 이제야 조금 덜 아프게 사는 법을 배운 것 같군.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지는 것도 아니었지만 어딘가에서 오래 기다리던 누군가가 이제야 왔네. 하고 조용히 답해주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한도연은 오랫동안 빛만 바라보던 빌딩 꼭대기 대신 푸른빛 노인복지센터 작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늙은 어르신 한 분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 옆에는 밝은 코트를 입은 한 젊은 여자가 천천히 보폭을 맞추고 있었다. 이서진의 웃음소리가 어두운 복도를 가볍게 채웠다. 한도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아주 짧게 기도했다. 부디 이 아이가 믿는 세상이 너무 잔인하게 틀리지 않았기를.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가진 힘을 그 기도 쪽으로 쓰고 싶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하게 되었다.